한국처럼 통일을 많이 부르짖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통일소리 한마디 안 하던 독일은 통일됐고 우리 한반도는 아직도 통일이 안 됐습니다. 그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암초가 뭘까요? 저 북한 당국 같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통일 비용입니다. 이 북한은 1997년도 황장엽 비서가 오셔가지고 북한은 이미 다 망했습니다. 중앙당 집무실에 어항이 다 얼었습니다. 얼마나 망했으면요. 중앙당에도 전기 공급이나 열 공급이 안 돼서 어항이 다 얼었겠습니까? 이미 망했다고 보고 오신 겁니다. 근데 왜 그 망한 거를 접수 안 한 남한에 있는 문제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통일비용이 얼마나 통일에 암천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통일에서 통일비용만큼 가장 큰 암초는 없다고 봅니다. 입에 다 내주는 걸 안 먹겠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 통일비용 때문에. 그러면 그 통일비용이 과연 옳은 말이냐, 옳은 생각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주 황당한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통일비용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니까 잘 아시잖아요. 독일에서 나온 것이죠. 근데 독일은 흡수통일이라는 의미에서 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남한은 북한을 흡수통일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비용이라는 말 자격이 없죠. 흡수통일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통일비용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통일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안 들어가냐?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통일 투자죠. 우리가 중국에 뭘 하는 걸 무슨 투자라고 그러지 무슨 비용이라고 합니까? 또 개혁개방된 중국과 대만이 교류가 시작됐는데 대만이 아니면 또 대륙이 서로가 통일 비용이라면서 지금 교류합니까? 아니에요. 투자해서 수익성이 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통일 투자라고 해야 되는데 통일 비용이라는 말 자격도 없는 한반도에서 한국에서 통일 비용이라는 말 자격도 안 되는 한국에서 이 통일 비용을 가장 걱정을 하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통일 비용 자체가 잘못다란 것이죠. 그건 독일이 하는 얘기죠. 두 번째로 통일 비용과 함께 상당한 통일을 싫어하게 만든 것이 바로 동서독 비교입니다. 저 멋있는, 저 잘 사는 서독도 동독을 안느라고 통일시키느라고 저렇게 힘들었는데 우리야 서독만큼 힘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잘못입니다. 자, 비교라는 게 상대적이고 조건적이잖아요. 자, 보십시오. 자, 동독은 공산권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자가용차가 있고 별자 있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걸 우리 티코라고 비교해 봅시다. 동독차나 이름을 잘 몰라서 티코로 비했는데요. 한국에서는 티코도 없어졌죠? 너무 작은 차가 돼가지고. 자, 서독은 벤츠를 타는 그런 잘 사는 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합시다. 그렇다면 한국은 지금 어떤 남북 차이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소나타 탄다면 북한은 11호차 탑니다. 11호차가 뭔 줄 압니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개인이 차가 없죠. 예. 자전거화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격차로 볼 때, 혹은 서독에 비해서 가난하다고 하지만 티코 타고 다니는 수준이었습니다. 별장도 있고요. 독일은 벤츠 타는 수준이고요. 그런데 이것도 하느라고 힘들었다고 비교를 하는데 말이 안 맞죠? 자, 그걸 하나 또 사람 이름 봅시다. 100kg 되는 건장한 사람이 50kg를 드는 거, 그거 무겁다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비교해 봅시다. 우리는, 동독보다는 우리 한국이 좀 잘 산다고 봐야죠. 70kg, 무게 되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10kg. 이거 10kg 드는 게
70kg, 10kg 드는 게 낫습니까? 100kg가 50kg 드는 게 낫습니까? 더 쉬운 겁니다. 이 서독에 비해서 우리 경제금융은 작아도 상대가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먹는 것도 없어 굶어 죽는 나라인데요. 이 걸어 다니는 사람 그 수준인데요. 그런 거를 더 덮는 게 더 우리가 더 쉽죠. 이런 상대적인 거를 무시하고 그냥 서독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경제력이 약하고 이런 식으로 교조적으로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기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애국이고 뭐이고 통일이고 뭐이고 내게 손해 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통일비용 얘기를 하면서 자, 통일되면은 동독, 서독이 아는 것처럼 우리도 엄청난 세금이 나가고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990년대에 북한이 막 굶어 죽고 막 그 어려운 그 영상이 나가면 나갈수록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속으로는 저 거짓대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세금 내서 먹이겠나. 이 통일비용이라는 걸 자꾸 주입하다 나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통일을 멀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 문해준 것도 입에 넣은 것도 삼키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뱉으면서 소프트 랜딩이라는 말 소위 학자들이 이름도 참 이상하게 달아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까지 왔습니다. 1990, 이제 30년 가까이 전 오는데 이 통일비용이라는 근데 국민이 이 통일비용 때문에 내 개인 생활에 손해가 난다니까, 내게 손해 난다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국민 잘못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이 뭐 다 알겠습니까? 세금이나 잘 내면 되는 거고요. 전문가들도 아닌 거고요. 이 선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남한 학자들은 전부 책상물에 앉아가지고 독일 통일을 갖다 그대로 해고 자꾸 떠들죠. 이게 또 일반 정책하는 정권자들은 이거 가지고 또 자꾸 정치하고 선전하지 하니까 국민들은 그것만 해가지고 통일 좋은 것 같은데 세금 나가고 그 거짓들을 먹여주고 이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통일 싫어하는 것이 중국 때문이다, 러시아 때문이다, 일본 때문이다, 미국 때문이다, 북한 때문이다. 아닙니다. 예. 엄밀히 따지면은 이미 망한 북한을 접수하지 않은 통일비용 때문에. 그래서 이 통일비용에 대한 개념을 잘 인식시켜야 되고 국민들이 통일 싫다고 해도 이해관계 당신 통일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남북한이 대출로가 열린다. 이렇게 이해관계를 주면은 하지 말자 그래도 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설명했거든요. 엉뚱하게 황당한 통일비용으로요. 통일 투자죠. 예. 투자한 북한 주민들 굶어 죽느냐? 일하고 인건비를 주면 됩니다. 지금 우리 돈 한 달 월급 1,000원도 안 됩니다. 그 김정은이 지상낙원이라고 하면서 1,000원도 안 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350만 원 평균 월급 수준인데 그 노동력이 없어서 200만의 외국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 통일비용으로 공짜 준다고 그러지 말고 일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10만 원만 줘도 그 수련이보다 100배 월급을 줍니다. 우린 340만 원 남습니다. 350만 원 평균해서 10만 원 북한 사람 떼줘도요. 일한 만큼 주고 그거 먹고 살라고 하면 됩니다. 또 그 사람은 돈 없거나 기술을 투자했다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수익성에 대해서 북한 떼주고 또 우리 가져가고 절대로 공짜는 없습니다. 손해보는 짓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서로가 공멸하는 길이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왜 통일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통일을 물러나게 만듭니까? 결정적으로 이 통일비용이라는 개념을 바로잡고 통일투자라는 남북한이 통일하면은 정말 엄청난 이익이 된다는 거. 일자리도 늘어나고요. 건설업 같은 건 50년 망할 이유가 없고요. 다 다시 해야 되니까. 남북한이 뚫려가지고 세계 제2, 3, 일본 그 다음에 러시아, 이 다 교통비용마다 모두 우리는 관광 사람만 해도 엄청나게 이익이라는 것. 예, 여러분. 이렇게 선전해야 되는데 거꾸로 독일 봐라, 통일해가지고 다 지금 그 비용이 엄청나고 독일 서독 그렇게 건강한 서독 경제도 지금 헐떡헐떡 한다.
이러니 우리는 한국은 더 쫄아들어가지고 아유 그만큼 못하는데 어떻게 북한을 안겠나. 아유 통일 아유 싫어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30년 남아 흘러온 것이죠. 이전 이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통일은. 이미 북한은 무너졌다는 게 97년도에 황장의 피서 와서 딱 얘기한 겁니다. 거기에 북한의 머리와 같은 황장의 피서가 얘기했는데 그게 틀리겠습니까? 정말 맞는 얘기죠. 세상에 백성들, 자기 국민을 수백만이 굶어 죽게 만든 그 정권이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망한 거죠. 그건 망한 거죠. 이런 거를 잘 통일 비용이라는 게 아니라 통일 투자라는 개념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이해관계를 줘가지고 관심을 가지게 해서 통일 적극적으로 그 통일하기 싫어하고는 정말 결의하기 싫어하고 개혁개방이 싫어하는 속성적으로 그 신정인 김부자 정권이 아니라 그 북한 주문을 향해서 계속 우리가 말 그대로 햇볕 정책을 그렇게 했더라면은 통일되고도 남죠.